잠깐만, 녹화가 켜진 거야. 이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겸사겸사 같이 외워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붙고 얘기합시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자, 아이고, 정신없어. 나 개 바빠. 자, 집합의 연산을 배우고 그 다음에 2번 집합의 연산법칙 배우고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집합을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느냐? 1번 약소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약소 집합보다 배소 집합이 먼저 나온 거긴 해. 이게 보통 배소 집합이라는 게 먼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막 딥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유형인 게 아니라 나오기도 한다 정도거든, 그치? 그래서 어떻게 쓰겠어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AK라고 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문제에서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무슨 기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AK라고 해서 K의 배수들을 모은 집합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 어떤 애가 나오겠어요? K, 2K, 3K 이렇게 하는 무한집합이 나오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들이 교재에 있어서 풀어보면 돼요. 풀어보면 되는데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1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A, K랑 A, L이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애가 나올 것 같아요? K의 배수면서 L의 배수인 애가 나오겠죠.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아, 그렇잖아. 예를 들어 3이랑 4야. 그럼 3의 배수면서 4의 배수인 거 아니야? 그러면 3과 4의 공배수가 깔리겠죠. 그럼 표현할 때는 A, 라지 A 쓰고 숫자로 뭘 써야 돼? 최소 공배수를 써주면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공배수들을 원소로 가진 애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배수들이 나오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아 잠깐 반대로 해야지, 맞지? 요놈이 여기에 부분집합이 되겠죠. 보통 공배수들은 최소 공배수 기준으로 배수한 거에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3이 있고 A4가 있으면 얘가 누구랑 같다고? 방금 말한 것처럼 A12랑 같겠죠. 그러면 이게 A24, A36, 뭐 A48 같은 애들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얘가 제일 촘촘하게 나오잖아. 그치 얘들아? 이런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 AM이 있어. AM이 AK와 AL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 이 M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 말한 것처럼 공배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라고. 같은 지금 워크북의 개념에 써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두 개를 해요. 연산을 별거 안 하고. 이 교집합 한번 했어. 그럼 이제 합집합도 한번 해보겠죠. 맞아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봐봐. AK랑 AL의 합집합을 하면 어떤 애가 나올까? 그럼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A6이 있어요. 6의 배수죠. A8이 있어요. 8의 배수죠. 이걸 합집합을 하면 어떤 애들이 나와요? 6의 배수 쭉 깔리고 8의 배수가 쭉 깔리면서 겹치는 애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 자 봐봐요. 이거를 A하고 자 K와 L의 최대 공약수가 있겠죠. 맞나요? 여러분 참고로 생각해봐요. 배수집합은 숫자가 작을수록 촘촘한 겁니다. 맞습니까? 1의 배수는 모든 자연수죠. 2의 배수는 짝수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나오면 얘가 6과 8의 최대 공약수가 뭐죠? 2죠. 맞아 아니야? 핸드폰 좀 제발 무릎에 있는 것 좀 안 보이게 해주면 안 될까? 준영아? 네. 어?
알겠지? 6과 8의 최소 공배수가 2죠? 그러니까 2의 배수를 깔아놓으면 그걸 완벽하게 커버는 못 쳐도 일부분 커버를 치겠죠. 맞지 얘들아? 그래서 누가 더 촘촘해? 얘가 더 촘촘하지? 그럼 얘가 더 큰 거지? 그럼 부분집합 기호가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는 최대 공약수보다는 이게 될 수 있는 게 공약수가 다 돼요. 맞죠? 공약수가 다 되고 이 중에서 최대값이 최대 공약수인 거야. 여기도 봐봐. 이렇게 되면 여기가 공배수가 다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애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소 공배수 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당연히 뭐가 된다?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쉽게 풀릴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2번 약수집합은 더 얘기할 게 없긴 해. 약수집합은 그냥 문제에 따라 그냥 약수집합 구해서 풀면 되는 거라 얘는 특별히 뭔가 정리할 만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약수집합으로 정의를 하겠지 뭔가. 맞아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 12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12의 약수를 깔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뭐 비슷하게 푸는 건데 잘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배수집합이 좀 많이 됐어 나온지.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약수집합도 나오는 건데 얘도 그냥 상황 맞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아시겠죠? 뭐 당연히 얘도 교집합 했을 때랑 그 다음 합집합 했을 때 뭔가 조금 뭐 정리되는 게 있긴 한데 뭐 특별한 건 없어서 제가 또 자주 나오진 않아서 얘는 배수집합에 비해서 제가 뭐 특별히 정리는 안 할게요.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 비슷하게 3번에서 대칭차집합이라는 것도 많이 나왔죠? 이거 알아요? 대칭차집합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준영아 대칭차집합 뭐야? 준영아? 네. 대칭차집합이 뭐냐고? 볼게요. 차집합이 뭐야? 빼는 거였지 맞지? 제외하는 거 여기 그래서 A차집합 B였지? 여기가 B차집합 A였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요 두 구역을 모두 합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대칭차집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새로 만들어낸 그 연산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라고 해요. 문제를 보면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 구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기호로 지금 보면은 보통은 세모 기호를 많이 써요. A, 세모 B 하면 요 대칭차집합을 의미하는 건데 이걸 그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요 두 가지 정도 알아두면 좋겠죠. 방금 한 것처럼 A차집합 B와 B차집합 A의 합집합이라고 봐도 되고 또는 A 합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차집합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치 얘들아? 이렇게 됐고 밑에 보면은 성질을 읽는데 솔직히 이거 다 외우는 건 좀 귀찮은데 요 정도만 좀 알아두면 좋아요. 1번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교환법칙 성립한다. 2번 결합법칙 성립한다. 이런 거 증명을 안 해. 여러분한테 시키는 건 아니야. 결과물만 외우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거랑 결합법칙이 같은 연산 두 번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앞에 거 먼저 하냐 뒤에 거 먼저 하냐 그 얘기였지 그치? 이렇게 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법칙. 그리고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외워주시면 좋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요 정도는 두 개 정도는 알아두시고 요새 자주 안 나와서 그래 이게. 옛날처럼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하나 더 쓰자면 이게 4번이라고 해서 요즘에 대칭차집합이 여집합인가?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한 이 정도까지 나오긴 하는데 얘 둘에 비해서 이 둘은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나오면은 그냥 겁먹지 말고 천천히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2라고 쓰기보다 3이라고 써야겠다.
문제에서 정의된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문제에서 정의하는 연산이나 집합, 그러니까 정의하는 데 붙이고 집합이라고 써주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예시를 풀어볼게요. 자, 워크북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유형 12, 13, 14가 있어요. 맞죠? 자, 하나씩 제가 먼저 풀어주고 여러분이 하나씩 풀어봅시다. 우선은 34번 볼게요. 자, 약수집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볼게요. 봐봐요. 보세요. A24가 있지? 그리고 A30이 있어. 그리고 교집합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건 너무 대놓고 공약수잖아. 그치 얘들아? 봐봐. 얘가 24의 약수를 가지고 얘가 30의 약수를 가지는데 겹치는 거면 24와 30의 뭐? 공약수들이 보이겠죠? 그럼 내가 이거 쓸 때 얘랑 비슷할 거야. 어떻게 되겠어? 이거 쓸 때 A의 뭘 쓰면 돼? 24와 30의 뭐? 최대 공약수를 쓰면 정답이 나오겠지. 같은 애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AP라는 애가 어떤 애예요? 지금 이 AP라고 할 때 이 AP가 사실은 A 얼마야? 얼마야 하니까? 아니 진짜로 24 약수 깔고 30의 약수 깔 필요가 없잖아. 24의 약수면서 30의 약수인 거는 24와 30의 공약수인 거 아니야. 그래서 P의 값이 얼마면 돼? 6이면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A6이니까 원소는 1, 2, 3, 6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AP라는 요놈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러면? 응?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하고 1 빼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왜 이렇게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지, 얘들아? 아,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2의 몇 제곱? 4제곱 빼기 1에서 몇 개? 15개가 정답이 됩니다. 그쵸?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너무 노골적이라서 내가 성질을 안 써놓은 거예요. 배수집합 위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37번 한번 봅시다. 얘가 배수집합 얘기인데 얘는 이제 계산하는 게 조금 달라. 그래서 봐봐봐. 지금 전체 집합 U가 1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자연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수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걸 푸는 건데 잘 봐봐. A3 교에 A4 합 A6. 자, 이거 어떻게 풀까요? 자, 이거 분매 법칙을 씁니다. 칠판 보세요. 요놈을 분매 법칙을 쓰면 A3 교 A4가 나오고요. 합 A3 교 A6이 나와요. 그러면 요게 뭐랑 같다고? 3의 배수면서 4의 배수니까 누구 배수? 12의 배수가 됩니다. 합집합. 얘는 3의 배수면서 6의 배수니까 누구 배수? 누구 배수? 6의 배수겠죠?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A10이랑 A6이 있어. 포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12배수랑 6의 배수면 6의 배수랑 12의 배수면 누가 더 큰 애죠? 누가 더 촘촘해? 6의 배수가 더 촘촘합니다. 이거 10이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지. 아, 12의 배수가 더 뚜염점이잖아. 그럼 겹쳐 안 겹쳐? 6의 배수 중에 겹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흡수가 돼요? 누구로 정리가 돼요? 큰 애로 정리된다니까? 큰 애가 누구야? 이거겠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의 개수겠죠. 그러니까 정답인 요 놈은 얼마? 100 나누기 6해서 몇 개? 16개겠죠. 이런 식으로 풉니다. 배수집합. 아시겠어요? 그래서 배수집합의 교집합은 어떻게 하면 된다? 교집합은 뭐랑 같다? 최소 공배수.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얘도 지금 굳이 아까 특별한 건 없지만 이거는 합집합을 하면 쓸 게 별로 없어. 애매해. 솔직히 말해서. 합집합은 애매한 거고 그나마 가능한 게 얘도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와 이거 약수잖아. 방금 아까 했잖아. 그 34번 할 때처럼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K와 L의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는 막 쓸 수 있는 거고. 그치 얘들아? 합집합은 뭐 뚜렷한 성질이 딱히 없어서 안 할게요. 배수집합의 합집합은 할 얘기가 있는데 약수집합의 합집합은 좀 얘기할 게 애매하긴 해. 자, 그리고 넘어가서 대칭차집합이라고 해서 자 40번 한번 보세요. 40번을 보시면 나는 저기 세모로 표시 이렇게 했는데 문제에서 만들기 나름이라 여기 동그라미 2개 한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라고? A 합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빼서 방금 말한 것처럼 대칭차집합을 만든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지금 1번부터는 내가 성질이라고 해서 아까 그냥 안 설명하고 넘어간 내용들일 거야. 그거 한번 같이 보자고. 문제에서 나오면 써먹긴 해야 되는데 이게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요놈 때문에 다 외우기 좀 힘드니까 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간순간 풀면 됩니다. 보세요. 자, U랑 하면 어떻게 돼? 전체 집합이랑 A랑 했어. 그치 얘들아? 그럼 합집합하면 누구 나와? U죠. 그 다음에 교집합하면 누구 나와요? 작은 A가 나오겠지.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차집합한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도 별 문제가 없죠. 그치? 1번은 맞아 틀려? 맞습니다. 자, 2번 공집합이랑 해봤어. 자, 이거를 사실은 외우면 더 좋긴 한데 난 이거까지 외우라고는 안 시키는 거야. 앞에 써놓긴 했어. 보시면 앞에 다 있어요. 그 개념 정리한 거에. 자, 공집합이랑 A랑 대칭차집합하면 어떻게 돼요? 합집합은 얼마야? A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얼마야? 공집합이고. 빼봐야 아무것도 안 빠지니까 자기 자신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 자신 나오죠? 맞니 얘들아? 그 다음 3번 이거는 어떻게 돼? 자, 자기 자신으로 2번 하면 합집합을 하면 자기 자신, 교집합을 해도 자기 자신. 그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차집합하면 공집합이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봐봐. 그래서 칠판 봐봐. A랑 A를 대칭차집합을 해. 봐봐. A랑 A를 대칭차집합을 여러 번 한다고 쳐봐요. 여러 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한 번 하면 어떻게 돼? 공집합.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공집합이랑 얘랑 한 거니까 다시 자기 자신.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인 거야. 자기 자신이 나오거나 공집합이 나와요. 맞죠? 연산을 몇 번 하면? 연산을 홀수번 하면 공집합. 연산을 짝수번 하면 자기 자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정리가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외우고 있진 않으니까 이렇게 풀면서 이제 증명하면 이게 바로 하면 되잖아. 바로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4번은요? A랑 A 여집합을 대칭차집합하면 합집합은 전체집합 U, 교집합은 공집합, 차집합하면 전체집합 U가 나오죠. 그럼 4번은 틀렸네, 그치 얘들아? 그리고 5번 같은 거 외워두라고. 교환법칙 성립하겠죠. 어차피 이거 그림상으로 생각해봐요. 어차피 그림 그리면 어떤 애 돼요? A랑 B로 하든 B로 A랑 하든 여기 나오겠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거는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거 정도는 외워두고 있으면 5번을 보자마자 맞습니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번 맞고요.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요. 4번 틀렸고요. 5번 맞으니까 정답이 몇 번? 4번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외우라니까 다시 말할게요. 배수집합, 약수집합, 대칭차집합의 여집합 같은 거를 어차피 문제에서 정의해줘요. 그러니까 보고 얘가 뭔지 알아먹기만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 외워두면 좀 약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외워두시는 걸, 이 정도까지는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이 풀어봅시다. 가볍게. 자, 35번. 35번 그리고 38번, 41번 이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몇 문제씩 풀리는지. 자, 풀어봐 빨리. 놀지 말고. 그러니까 별 얘기는 아닌데 저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저런 걸 한 번쯤 풀어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저걸 뭐 완벽하게 뭐 외우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 뭐 내신 대비할 때는 하는 거고 지금은 쭉 그냥 그 2학기 과정 복습하고 그러니까 예습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바라진 않아. 맘만 하면 뭐라는 거지? 그냥 풀었어? 다 했어요. 다 했어? 언제? 집에서. 집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집에서? 너무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안 가져왔어? 네. 잘못 들고 왔어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지금? 했다는 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안 들고 온 건 혼내야 되는 얘기네. 네. 그러면은 많이 풀었더니 양이 얼마 안 나왔길래 일단 했는데 쌤쌤이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공과를 합치는 느낌으로 가면 되나? 안 들고 온 건 혼나야 되는데 다 했으니까 봐줘야 되고. 안 들고 온 건 아쉬운 거고 그리고 푼 건 잘한 거니까 결국 잘한 거죠. 아, 긍정적이다 야. 좋다. 성격이 긍정적이고. 원래 긍정적 마인드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거 찍은 건 올려드리고 사진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그러니까 집합에서 새로 정의한 집합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저 정도만 알아두면 돼. 딱. 너무 디테일한 거는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순간순간 그 내가 확인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왜? 응? 너무 미리미리 하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좋다야.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에휴. 자, 35번, 38번 다 됐나요? 41번까지. 아, 참고로 이제 41번 여러분 그래서 막 이제 막 내신할 때는 그래요. 여기 있는 이런 대칭 차집합의 성질이라든지 대칭 차집합의 뭐 여집합, 그러니까 여집합도 문제 하나 풀면서 성질 같은 거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대칭 차집합 질문 하나 하자면 3개짜리 하면 어떤 애 나와요? 지금 이게 41번이 3개짜리 한 문제죠? 맞아 아니야? 자, 41번 문제 보시면 지금 A랑 B랑 C랑 했는데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사실은 그냥 A, B, C 한 거지, 그치? 대칭 차집합을 그래서 A, B, C한테 연속으로 했다고 쳐. 그러니까 3개짜리 대칭 차집합을 그러니까 3개짜리 집합으로 대칭 차집합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결과를 사실 외우고 있습니다. 이거 다 보자마자 그래서 애들은 외워서 답을 써요. 몇 번이죠? 4번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외워두면 좋아요. 그 그림을. 알겠습니까? 한번 진짜로 A랑 B랑 대칭 차집합하고 그거랑 C랑 대칭 차집합 해보시면 4번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집합의 연산 그 특이한 것들은 끝났고 자 마지막 남은 파트 빨리 설명할게요. 요걸 하고 그 워크북 좀 풀고 뭐 하면 숙제 내면 딱일 것 같아. 자, 네 번째 파트 뭐죠?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근데 이게
얘도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게 이게 원래 좀 되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문제까지 많았었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이 또 바뀌면서 그런 거 못 내게 지금 좀 막아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학교는 그 학문고가 예전에 이거 3개짜리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2개짜리만 무조건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3개짜리 하고 이게 원래는 2가지 계열로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설명할게요. 당연히 그냥 개수 구하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맞아, 아니야? 근데 그냥 개수 구하는 걸 떠나서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유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게 그렇다 보니까 3개짜리도 배우고 3개짜리의 최대, 최소까지 배웠어. 그러니까 좀 3개짜리 최대, 최소 좀 지저분하거든, 해보면.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2개짜리만 하게 했거든. 알겠어요? 3개짜리 못하게 막았단 말이야. 왜냐면 3개짜리가 약간 그 호환 배제의 원리라는 약간 고교가 좀 벗어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그걸로 일부러 그러니까 12가 될까봐 문제를 안 낸 거야. 근데 사실 알고는 있어야겠죠. 지금 선행할 때는 혹시 모르니까 이게 선생님들마다 취향이라 다르니까 선생님마다 달라지는 거라서 올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알려는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원소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외우는 건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해서 자, 봅시다. 1번 자, 요거죠. 이건 알고 있을 거야. N, A 합집합 B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개짜리를 쭉 더해. 그러면 A랑 B를 더한 거죠. 그 다음에 둘의 공통 범위를 빼요. 2개짜리 공통을.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을 빼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벤다이어그램을 살짝 그려서 설명하면 내가 A의 원소의 합을 구한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맞지?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더하면 여기가 몇 번 들어와? 2번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A 할 때 한 번, B 할 때 한 번씩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 2번 들어오니까 이걸 중복된 걸 어떻게 한다? 겹치는 걸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 3개짜리는 어떻게 돼요? 3개짜리는 A랑 B랑 C랑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외우고 있는 사람 혹시 없나요? 준영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외우고 있어? A랑 B랑 C가 있어. 태준아, 네. 이 3개의 원소의 개수,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나요? 네. 자, 보세요. 한번 써볼게. A를 더하면 여기가 한 번씩 더해져요. 맞죠? 그 다음 B를 더하면 이렇게 되죠? C를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겹치는 걸 빼. 아까처럼. 그러면 여기를 한번 빼면 이렇게 되죠. 여기를 한번 빼면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겹치는 거 빼면 이렇게 돼서 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가운데가 몇 번 들어가? 0번 됐죠? 네. 그래서 가운데를 한 번 더 네, 더해주면 그렇죠. 끝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막상 정리해보면 잘 봐. 이런 거야. 자, 각각을 한 번씩 더해요. 그리고 겹치는 거를 한 번씩 빼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가운데가 3번 빠지지. 맞아요. 그래서 다시 3명이 겹치는 걸 어떻게 한다? 더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포함 배제 원리여서 4개짜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개짜리를 우리가 4개 합집합을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들거든. 그래서 4개짜리 진짜 안 내는데 혹시나 4개짜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1개짜리씩 쭉 더하고 2개짜리씩 쭉 뺀 다음에 3놈 겹치는 걸 쭉 더한 다음에 4놈 겹치는 걸 또 빼면 돼요. 이런 룰로 간다는 게 포함 배제 원리인데 솔직히 요새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요. 보통은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냥 빈칸 채우기로 풉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그래서 이건 됐고 두 번째 파트가 이제 나오는 게 최대 최소 관련된 게 나오는데, 원소의 개수. 근데 이건 요새 뭐가 특별히 룰이 있는 건 아니에요. 룰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구역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다? 각각의 구역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각각의 구역의 합이 0 이상이 된다 정도만 이용하는 거예요. 다르게 뭔가 대단한 걸 쓰지 않아, 이게 사실. 그래서 그냥 얘가 거의 빈칸 채우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자, 이거 풀 때 어떻게 푸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그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뭘로 준다? 미지수로 놓고, 구역에 있는 원소 개수를 미지수로 놔요. 알겠죠? 그리고 그냥 정리만 잘하면 돼요. 이 흐름으로 그냥 풀어요. 이 흐름. 그래서 이건 한번 풀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주장하는 바가 이제 성질로 쓰는 게 보통 이런 거지. 잘 봐. 1번 NU라는 애가 당연히 NA와 B의 합집합보다는 원소 개수가 많겠죠. 맞아, 아니야? 그리고 보통 2번 당연한 얘기지만 NA 같은 애들이 보통 얼마보다 크다? 0 이상이다. 이 정도 내용들로 적는 겁니다. 대단한 성질을 쓰는 게 없다,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구역별로 다 0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하나 좀 더 쓰자면은 뭐 이런 거지. 자, 보통 이제 요거 한번, 그러니까 이 포함 관계가 있으면 부분 집합의 당연히 원소 개수가 더 적은 게 맞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쓰자면 당연히 NA가 NA 교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포함 관계가 있으면, 이게 포함 관계 있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요런 애들이 얘보다 어떻게 된다고? 작은 게 맞잖아, 작거나 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당연한 것들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뭐 외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푸는 거고요. 뭐 하나 더 굳이 뭐 하나 더 붙이자면은 여기다 붙이기 차라리 3번 하나 쓰자면 이런 거지. 보통 당연한 얘기지만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우리 배운 것처럼 전체에서 A 빼면 나오겠죠. 맞아, 아니야? 그치? 뭐 이런 거 그 정도만 알면 돼서. 근데 주로 사실 당연히 어떤 다른 풀이보다 이것만 하면 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잘 그리면 돼. 그쵸? 자, 한번 예시를 풀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교재 이 워크북 13쪽 펴주세요. 13쪽. 자, 13쪽 펴주시면은 그냥 나와요. 이거 보시면 42번 같은 걸 풀어. 근데 이거 식으로 푸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내 말은. 자, 42번 봐봐.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여기 원소의 개수 총 몇 개? 40개네. 됐니, 얘들아? 예. 자, 그리고 나서 A라는 집합 있고요, B라는 집합 있죠. 근데 A가 총 몇 개? 24개고요. B는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봐봐, 교집합 몇 개래? 10개래. 그러면 여기 구역 10개면 여기 몇 개야, 얘들아? 당연히 14개죠. 그 다음에 A 여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이면 바깥쪽이죠. A 합집합, B의 바깥쪽이니까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쪽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가 몇 개? 6. 여기 6개래. 그럼 끝났죠. 다 합쳐서 몇 개가 되는 거야? 40개. 그럼 여기 10개겠죠. 그치? 예. 그래서 정답에서 지금 원하는 A 여교 B면 교환 법칙 써서 이렇게 바꿔서 쓰면 사실 여기잖아. 네. 여기죠? 여기 몇 개다? 이렇게 빈칸 채우기로 10개 구하면 끝난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저 화장실. 갔다 와. 자, 그리고 최대 최소 관련된 거는 45번 같은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45번 보시면 간단한 얘기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U가 있어.
전체가 몇 개? 32개예요. 그리고 나서 A가 몇 개? 20개 20개고 B가 몇 개? 22개야. 그러고 나서 여기의 최대 치수를 물어봐. 그러면 저 식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식적으로. N, A, 교, B는 A와 B의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항상 NA나 NB 중에서 작은 값보다는 작겠죠. 아까 말했듯이 포항관계가 성립하니까. 맞아 아니야? 네 그럼 최대값으로 얼마를 가질까? 얘들아? 20을 가지겠죠? 이 둘 20이랑 22 중에서 작은 값이니까 20이겠지. 맞지 얘들아? 네 그리고 이게 그림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그림상으로는 B 안에 A가 쏙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겹치는 구역이 많아져서 겹치는 원소가 많아지겠죠.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원소 개수만큼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얘가 조금 더 사이즈가 작겠지. 얘는 20이고 얘가 20이니까. 근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가장 커지려면 많이 겹치려면 쏙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면적이 원소 개수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가 쏙 들어갈 때가 되는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부분집합은 원래 부분집합하기 전,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있어. 얘랑 얘랑 부분집합 관계가 있으면 큰 놈의 원소 개수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최대값은 그래서 얼마? 20이 나와.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나와? 반대로 이게 겹치는 부분이 적으려면 끄집어내면 되지, 맞지?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여기가 0이 되게 끌어당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식적으로는 이 얘기해 보세요. 식적으로는 NA 고정이죠, 맞죠 여러분? NB 고정이지, 맞지? 네 거기다가 내가 지금 저기 배운 식대로 얘를 빼면 누가 나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데 이게 뭘 못 넣는다? 아까 쓴 요얘기. 요거 1번 이거 쓰는 거예요. 식적으로.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얼마야? 20이고 이게 22고 맞지 얘들아? 내가 구하는 걸 X라고 뒀고 얘가 얼마예요? 지금 이게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 42 빼기 X야, 그치 얘들아? 네 근데 이게 40을 넘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죠. 그럼 X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2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럼 이게 등호성립할 때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최대값을. 그러면 등호성립할 때는 합집합이랑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때, 즉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바깥쪽이 몇 개일 때? 바깥쪽이 0개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맞죠? 네. 지금 내가 이런 거잖아. 부등식을 푸는데 최소값, 최대값을 풀라는 건 등호 성립할 때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뭐야? 합집합이랑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때잖아. 그럼 합집합이랑 전체 집합의 원소가 같다는 말은 여기 합집합 말고 나머지 구역이 얼마다? 개수가 0개라는 얘기잖아. 여기 원소 개수가 0개일 때가 최소값이 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끄집어내서 여기 구역의 개수를 줄이는 거야. 맞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음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든 아니면 식적으로 이렇게 외운 거에 이 내용 반영해서 풀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내가 둘 다 보여준 거야. 근데 나는 보통 그림으로 푸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림상 여기가 연계되는 상황이 제일 여기 면적이 줄어들 때잖아. 그러니까 면적으로 면적이 개수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좀 더 쉽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최소일 때가 여기 면적이 최소가 될 때고 여기가 최대일 때가 이 겹치는 면적이 최대가 될 때인 거야. 그럼 그림상으로 여기가 연계되게 가장 끄집어냈을 때가 최소, 그리고 얘가 쏙 들어갈 때가 최대인 거잖아. 그리고 식적으로는 이런 개념, 부분집합은 원래 그 위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같을 때가 경계값이 내가 구하는 최대 최소가 된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교집합이 가장 클 때는 어떻게 된다고? 아예 같아질 때. 그러니까 얘가 아예 부분집합 자체가 통째로가 될 때. 그러니까 쏙 들어갈 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합집합이 최소가 되는 거 요구 조건이 지금 1번이잖아. 맞지? 이게 최소 구할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같아져서 요거 지금 본 거잖아. 그치 얘들아? 봐봐. 이 상황을 원하는 거잖아. 이때가 어떤 상황? 이거 둘이 같을 때니까 어떤 상황? 바깥쪽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요 식의 근간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외워서 풀 줄 알면 좋은데 이거 잘 안 되시면 그냥 그림 빈칸 채우기로라도 푸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뭐 12시 다 돼가긴 하는데 뭐 지금 명제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지금 당장은 몇 개를 좀 풀어봐야 되니까 또 풀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43번, 46번 해보시고요. 뒤에 있는 활용 있죠, 활용. 활용도 좀 해봅시다. 그래서 49번, 52번까지 해서 4문제 풀고 별 문제 없으면 쉬겠습니다. 준영아, 워크북 줘. 하나 남는 거. 주시면 바뀌는 주시면 감사하다가 아니라 주시면 받긴 하는 데는 뭐야, 지금. 한 번 더 풀어봐. 4문제, 빨리. 태준아, 이 워크북 꺼내지도 않냐?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아이씨. 태준이 이거 줄까요? 하나 더 있어. 다 줄게, 어떻게든. 아니, 그니까, 야, 풀어보라고 하는데, 없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어? 그렇게 잘해?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놈들. 200원 또 있고. 여기는 연습 많이 하면 잘